아침에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손을 짚으시나요? 자다가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신 적 있으시죠? 이 증상 있으시다면 다리 근육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5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 오신 이병철 선생님이십니다. 올해 68이십니다. 평생 논밭을 누비며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산비탈밭을 오르내리셨을 정도로 다리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러셨죠? 고생은 많으셨지만 몸은 튼튼하셨습니다. 그런데 2해 전부터 뭔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논두렁 경사가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난간을 잡게 됩니다. 무엇보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납니다.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실 때가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됩니다.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다음날 종일 다리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평생 몸쓰며 사셨으니 관절이 다를 만도 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몸이 좀 아파도 내색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갔다가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순간 선생님은 멈추셨다고 합니다. 내 몸이 아닌 것 같다. 평생 논밭에서 단련된 몸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 아침 식품으로 어떻게 바뀌셨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몸을 써도 다리 근육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나이를 탓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하나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리 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두 손으로 무언가를 짚고 일어나시나요? 소파나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눌러야 겨우 일어나신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으시나요? 젊었을 때는 2계단씩 훌쩍훌쩍 오르셨는데 지금은 한 계단 한 계단이 조심스럽다면요.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신 적 있으시죠?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지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종일 다리가 무겁고 걸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런 증상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약 13%가 이미 근감소증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이 비율이 절반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10명 중 하나에서 둘은 이미 다리 근육이 의학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몸을 너무 많이 써서 근육 걱정은 안 해봤을 겁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것 들고 논밭 다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똑같이 움직여도 똑같이 드셔도 근육이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근육량은 30세부터 10년마다 3, 8%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뼈가 속에서 조용히 약해지듯이 근육도 겉으로는 잘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낙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 세대가 잘 아십니다. 친구나 이웃분이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 오면 수술하고 입원하고 재활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걱정이 다리 근육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 혹시 요즘 자주 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 일어나는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동화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드시면 그것이 그대로 근육이 됩니다.
계란을 드시면 그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혈액을 타고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새로운 근육섬유를 만듭니다. 마치 벽돌을 가져다 주면 집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재료가 있으면 바로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과정이 달라집니다. 재료를 가져다 줘도 공사가 잘 안 됩니다. 단백질은 들어왔는데 세포 안에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근육으로 가는 경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화 저항성입니다. 단백질을 드셔도 예전만큼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자고 나서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죠.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연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몸은 가장 쉬운 연료를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햄스트링. 이 근육들은 몸이 긴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가져가는 연료 창고가 됩니다. 아침에 커피만 드시거나 아예 굶으시거나 흰 빵 조각 하나만 드시면 우리 몸은 그 부족한 에너지를 다리 근육에서 뽑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침마다 근육이 조금씩 녹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쌓이면 3년이 쌓이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밥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밥 한 공기와 국, 김치. 이게 우리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근육을 지키기에 단백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탄수화물은 충분한데 단백질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동화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근육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오래 교단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김복순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72이십니다.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걸으시고 텃밭도 가꾸십니다. 아침도 거르지 않고 꼭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건 밥과 국,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단백질이라고는 두부 조림 하나 정도. 우리 세대 식탁이 다 그렇습니다. 2017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단백질을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눠 드셨을 때 다리 근육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이 그날의 근육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아침 식품 중 첫 번째입니다. 계란입니다.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다리 근육에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계란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노른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이나 다이어트 걱정에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신 적 있으시나요?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른자야말로 우리 다리 근육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통계란을 드신 분들이 흰자만 드신 분들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약 40% 더 높았습니다. 똑같은 양을 드셨는데도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노른자를 빼면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노른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노른자 안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린, 그리고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류신이 특히 중요합니다. 류신은 60세 이후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직접 켜주는 물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화저항성 기억하시죠?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잘 안 들어온다고 했죠. 류신은 그 신호를 다시 강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 mTAR이라는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직접 켜줍니다. 60세 이후에는 류신 섭취량의 역치, 즉 근육 합성이 충분히 일어나려면 필요한 최소 류신량이 젊은 사람보다 높아집니다. 대략 한 끼에 2.5g에서 3g의 류신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는 이 역치에 가까운 류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콜린이라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콜린은 뇌에서 다리로 신호를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뇌의 명령이 다리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려면 이 아세틸콜린이 충분해야 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다리가 움직여라는 신호를 늦게 약하게 받습니다. 그것이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균형을 잃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12도 중요합니다. B12는 신경섬유를 감싸는 수초라는 보호막을 유지합니다. 수초가 튼튼해야 뇌에서 다리로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B12가 부족해서 수초가 손상되면 다리가 늦게 반응하고 발이 제때 올라가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식사량이 줄면서 B12 결핍이 은근히 많습니다. 계란 2개를 매일 드시면 이 3가지 류신, 콜린, B12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일어나신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드실 때는 흰자와 노른자 둘 다 드셔야 합니다. 2개면 충분합니다. 시금치를 살짝 볶아서 스크램블 에그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토마토를 곁들이셔도 됩니다. 계란 2개 30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계단이 조금 편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2번째 아침 식품입니다. 오트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귀리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오트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팝니다. 그게 바로 귀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아씨드를 함께 넣어 드셔야 합니다. 치아씨드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어디서나 파는 작은 씨앗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면 다리 근육에 정말 좋습니다. 먼저 귀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다리 근육과 어떤 관계냐고요? 식품과학 및 농업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귀리 베타글루칸이 근육 분해를 일으키는 폭스1이라는 신호 경로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서 근육을 분해해라 라는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스위치가 자꾸 켜지려고 합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그것을 꺼줍니다. 그리고 귀리는 복합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몸이 긴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다리 근육을 연료로 뽑았을 일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치아씨드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4가지가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수축한 뒤 충분히 이완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근육세포막 양쪽의 전기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근육이 깨끗하게 작동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가 무겁고 경련이 잘 납니다. 김복순 선생님 기억하시죠? 밤에 자다가 쥐가 나시던 분. 선생님이 아침 식사에 오트밀과 치아씨드를 시작하신 지 2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주 서너 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는데 실제로 달라지니까 놀라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귀리 3큰술을 물이나 무가당 두유에 넣고 약불에서 뭉근하게 끓입니다. 부드러워지면 불을 끄고 치아씨드 1큰술을 넣습니다. 2분에서 3분 기다리면 치아씨드가 물을 흡수해서 통통해집니다. 그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올리시면 더 맛있습니다. 일어나신 후 1시간 안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칼륨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5가지 아침 식품 중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통계란과 귀리오트밀의 치아씨드, 이 2가지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 아침 드신다면 이미 절반 이상은 하신 겁니다. 중간에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는 데는 단지 나이 탓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세대의 식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고 배웠습니다. 고기는 비쌌고 생선은 찌개나 조림에 조금 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계란도 귀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며 살아온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런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단백질보다 밥,
단백질보다 국과 나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우리 몸을 부지런히 쓰셔도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없으면 다리 근육은 조금씩 줄어갑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시는 우리 음식에도 이미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우리 전통 식탁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입니다. 두부, 계란, 콩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것들입니다. 거기에 현대 연구가 밝혀낸 지혜를 더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힘든 시절을 이겨낸 것처럼 이 작은 변화도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침에 생선찌개, 생선조림을 드셨습니다. 밥상에 생선이 항상 있었죠. 현대에 들어와서 아침이 빵이나 간편식으로 바뀌면서 생선이 아침 식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밥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고등어 한 토막이 어렵다면 점심으로 드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번만 등푸른 생선을 식사에 포함하시면 충분합니다. 통조림으로 드셔도 됩니다. 시장에 가기 힘드신 날에는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정어리도 좋습니다. 오메가3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기름에 담긴 통조림보다 물에 담긴 제품이 좀 더 낫지만 어떤 것이든 안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 세 번째, 아침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랑 다릅니다. 마트에 가시면 그릭 요거트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걸쭉하고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제조 과정에서 3번 걸러서 액체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의 거의 2배입니다. 170g짜리 컵 하나에 단백질이 약 17g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7, 8시간 동안 단백질을 못 먹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근육을 조금씩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가져다 씁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야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 이화작용에서 회복 모드로 빨리 전환돼야 합니다. 이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릭 요거트의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빠른 단백질이 아닙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시면 오전 내내 다리 근육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학 프론티어스 저널에 발표된 12주 연구에서 그릭 요거트를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이 근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D까지 들어있어서 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게 일하려면 뼈도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또 하나, 그릭 요거트에 든 유산균이 장 건강을 좋게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면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우리 세대는 만성 염증이 근육을 갉아먹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블루베리나 딸기 조금을 곁들이시면 맛도 좋고 항산화 성분도 더할 수 있습니다. 치아씨드 한 작은술을 뿌리시면 더 좋습니다. 반드시 무가당을 고르셔야 합니다. 가당 제품은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올립니다. 유당 소화가 불편하신 분, 그러니까 우유 드시면 배탈이 나시는 분들은 락토프리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락토프리 제품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 식품입니다. 연어입니다. 아니, 연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드시는 등푸른 생선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들에 공통적으로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영양소 뉴트리언스 저널에 25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종합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러지 않은 분들보다 악력, 즉 손 쥐는 힘이 향상됐습니다. 대퇴사두근,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의 힘도 향상됐습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걸음의 속도까지 개선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EPA와 DHA는 몸 안의 만성염증을 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뚜렷한 증상도 없는 만성저염증이 조용히 생깁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갉아먹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액 속 염증 지표인 인터루킨, 6이나 C 반응성 단백이 높을수록 근감소증 위험이 올라갑니다. 오메가3가 이 염증 신호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화저항성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가 근육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즉,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안 가는 그 장벽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병철 선생님은 평생 육류 중심으로 드셨고 생선은 특별한 날에만 드셨습니다. 아침은 주로 밥과 김치, 된장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바꾼 것이 일주일에 2번, 아침이나 점심에 고등어나 꽁치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생선이 좀 낯설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등푸른 생선, 특별히 비싼 연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고등어, 꽁치 이런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정어리도 좋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구이, 꽁치 조림 어떤 방법으로 드셔도 됩니다. 기름이 걱정되시면 찜이나 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단,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먼저 담당 선생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번째 아침 식품입니다. 고구마입니다. 그것도 천연소금을 살짝 뿌린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요? 다리 근육이요? 이게 무슨 관계냐고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자는 동안 빠진 근육 속 글리코겐,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채워줍니다. 글리코겐이 충분해야 낮 동안 다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 칼륨이 약 500mg 들어 있습니다. 아까 치아시드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칼륨이 충분해야 다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연소금을 살짝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소금이라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에 나쁘다고. 그런데 시중에 파는 정제소금과 달리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양을 아주 조금, 한 꼬집만 쓰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으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밤에 다리쥐가 더 잘 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에 천연소금 한 꼬집을 뿌리면 수축을 돕는 칼륨과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올해 공직 생활을 하신 박성태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1이십니다.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시는데 몇 해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침마다 고구마 반 개를 쪄서 천연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주쯤 지나자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조금 수월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몰랐을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를 8분에서 10분 쪄서 천연소금을 아주 조금 손으로 한 꼬집만 뿌립니다. 단,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 칼륨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신 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께 칼륨이 많은 식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리 힘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리 근육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혼자서 마트에 나갈 수 있는 것, 손주가 부르면 걸어가서 안아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유입니다. 다리 근육이 살아있어야 이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아침 식사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 걱정을 덜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안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통계란 하나, 귀리 한 그릇, 그릭 요거트 하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씩 시작합시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아침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식품만 바꾸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침 시간에 함께 하시면 효과를 크게 높여주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각 5분도 안 걸립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십시오.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수분을 못 드셨으니까 혈액이 조금 끈적해져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다리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이 혈액을 다시 묽게 해주고 순환을 살려줍니다. 여기에 천연소금 한 꼬집을 넣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는 동안 땀이나 호흡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서서 다리 들기 운동을 3분 하십시오. 한쪽 발을 바닥에서 5cm에서 10cm 들고 10초 버팁니다. 내립니다. 반대편으로 바꿉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필요한 도구가 없습니다.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 작은 운동이 종아리, 허벅지, 고관절 근육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낙상을 예방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 식탁 앞에서 3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께 자주 나타납니다. 이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시면 먼저 누운 채로 3번 심호흡하십시오. 그 다음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5초도 안 걸리지만 이것이 아침 낙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우리 세대에서 아침 낙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햇볕을 5분 쬐십시오. 창가에 서시거나 베란다에 잠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이것만으로 비타민 D 합성이 시작됩니다. 비타민 D는 다리 근육 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 수준이 낮을수록 하체 근력이 약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활동량이 줄면서 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먼저 아침 햇볕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돈도 안 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일어나신 후 1시간 안에 드십시오. 자고 나서 오래 굶으실수록 몸이 다리 근육을 에너지로 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계란 하나, 요거트 한 컵이라도 드시면 몸이 근육 분해해서 근육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특별히 약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어떤 이뇨제들은 칼륨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많이 내보냅니다. 그것이 밤에 다리쥐가 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마음대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제가 먹는 약 때문인가요? 라고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과 마그네슘을 음식으로 보충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60세 이후에는 동화저항성이 생깁니다. 단백질을 드셔도 예전만큼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침 공복 상태가 더해지면 몸이 다리 근육을 연료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탄수화물 중심 아침 식사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서 다리가 조용히 약해집니다. 이것을 막는 5가지 아침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계란 2개입니다. 노른자 빼지 마세요. 류신이 근육 합성 신호를 켜주고 콜린이 뇌와 다리를 연결하고 B12가 신경섬유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 기리의 치아씨드 한 큰술입니다.
근육분해 스위치를 끄고 마그네슘과 칼륨으로 야간 경련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오전 내내 다리 근육을 보호해 줍니다. 네 번째,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드시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만성염증을 줄이고 동화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 반 개의 천연 소금 한 꼬집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야간 경련을 줄이고 다리에 꾸준한 에너지를 줍니다. 이병철 선생님 기억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던 분, 지금은 아침을 통계란과 귀리로 시작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드십니다. 고구마를 쪄서 드시고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올려 드십니다. 2달이 지나자 밤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지셨습니다. 아침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일이 줄었습니다. 논두렁을 걸을 때 예전보다 발이 잘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침 밥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지금 집에 있는 재료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 본인 건강을 늘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 손잡고 공원을 거닐고 싶으시다면,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 지금 이 아침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한 다리를 지켜냅시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미 드시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